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AI 전문가라는 헨리 밀러가 세계적인 컨퍼런스에서 우리 한글을 깎아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으로서 저는 이런 국제 행사들을 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충격이었죠. 한국어는 솔직히 AI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성적이고 규칙이 복잡해서 미래 기술에 맞지 않아요. 아마도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도태될 문자 중 하나가 될 겁니다. 헨리 밀러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한글은 예쁘고 예술적인 문자일 수는 있겠지만 컴퓨터가 학습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소리 조합이 복잡하고 논리성이 떨어져서 AI 기술 발전에 큰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반박할 자신도 없었어요. 한글이 정말 뛰어난 문자라는 걸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 손에 없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에 일본 도쿄 대학의 이노부유키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아시아 문자의 디지털 적합성 분석이었죠. 한글은 구조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단어 간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감성적인 민족이 쓰는 감성적인 문자일 뿐 지적 구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자에 비해 정보 밀도가 낮아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노부유키 교수의 말은 저를 분노케 했습니다. 한자보다 정보 밀도가 낮다니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내 반응이었어요. 주요 언론들은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한글을 무시해. 저 외국인들이 뭘 안다고.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글자를 감히 그런 식으로 폄하해?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항의라도 안 해?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글이 우수한 문자인가? 나도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다음날 아침 저는 이 문제를 부서 회의에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국장님, 괜히 건드렸다가 더 망신당하면 어쩌려고 하세요? 한글이 세계 문자 기준으로는 중하위권이라는 보고서도 있잖아요. 동료 박 과장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연구진의 논문을 인용하며 김 사무관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사실 AI 기술에서는 영어, 중국어가 훨씬 앞서 있어요.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국제적으로 더 망신만 당할 수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조차도 한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한글은 그냥 우리가 쓰는 예쁜 글자일 뿐이라고요.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한글은 정말 열등한 문자인가? 그날 밤 집에서 우연히 TV를 보게 됐습니다. 노인 문해 교육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죠. 80대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글을 못 읽다가 60세에 한글을 배웠대요. 내가 이렇게 빨리 글을 배울 줄 몰랐어. 한글이 참 신기해. 소리대로 쓰니까 금방 익히겠더라. 그 할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요? 그저 예쁜 글자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한글의 디지털 문명 적합성 검증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어요. 한국, 미국, 일본에서 각각 10대에서 20대 실험 그룹을 모집했습니다. 3가지 문자 시스템의 디지털 음성 인식 효율성을 비교하는 실험이었죠. 한글이 진짜 뭐가 다른지 보여주겠습니다. 프로젝트 첫날 연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만약 한글이 정말 열등하다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연구팀조차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김 박사는 공공연히 말했죠. 솔직히 영어가 가장 빠를 겁니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은 이유가 있으니까요. 일본어도 정보 밀도가 높아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각 나라 청년들에게 자국 언어로 된 문장들을 음성 입력하게 하고 그 정확도와 학습 곡선을 측정하는 거였어요.
첫날은 모든 언어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이틀이 지났을 때 저는 연구실에 있었어요. 연구원 김 박사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보세요. 믿을 수 없어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결과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단 2일 만에 디지털 음성 입력 정확도 한글 87%, 영어 69%, 일본어 58%. 이게 정말 맞나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이나 다시 검증했습니다. 한글의 소리와 글자,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특히 AI 학습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우리가 무심코 써온 한글이 미래 기술에 이렇게 적합하다니. 문득 세종대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기술에 이렇게 적합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한글이 우수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 박사 팀은 밤새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하는 표현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이런 구조가 AI 알고리즘이 학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성인식에서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결과를 헨리 밀러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화상통화에서 만난 헨리 밀러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줄은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저의 무지함이 부끄럽습니다. 이노부유키 교수의 반응은 더 냉담했습니다. 자료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통화를 끊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통계만으로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전부 담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글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노식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80세에 퇴직하신 초등학교 교사 강노식 선생님은 받침을 가르친 사람들이란 책의 저자였어요. 선생님의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벽에 걸린 한글서에 작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동네 어르신들 대부분이 글을 못 읽었어. 해방 직후였으니까. 우리나라 문맹률이 80%가 넘었지. 선생님의 눈에는 그 시절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한글 교실을 열었어. 3개월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을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았지. 70세 넘은 할머니들이 뭘 배우냐고 손살에 치셨어.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3개월 만에. 마을 어르신들이 간판을 읽고 신문을 보기 시작했어. 자식들에게 편지도 쓰고. 그 기쁨을 봤어야 했어. 평생 자기 이름 한 번 못 썼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게 된 거야.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글이기 때문이야.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의 소리를 담으려 했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대로를 글자에 담은 거야.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담았지. 철학이 담긴 글자라고. 강노식 선생님은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한글을 배우는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분은 78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썼어.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죽기 전에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종이 만든 이 놀라운 문자를 너무 쉽게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주어진 글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인간을 위한 깊은 철학이 담긴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눈물이 제보를 타고 흘렀어요. 선생님,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문자였군요. 강노식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한 문자예요. 세종대왕님의 꿈이 담긴 글자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열정에 불탔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야 했어요. 연구 결과를 국제언어기술학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초청을 받았죠. 발표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 전문가들이 저의 발표를 듣기 위해 모인 그 컨퍼런스 홀은 적막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는 시스템이자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진 문자입니다. 저는 연구 결과를 하나씩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성, 규칙성, AI 학습 적합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음성인식 정확도 그래프에서 한글이 다른 언어들을 압도하는 모습에 청중들은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 같은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리와 글자의 완벽한 일치, 논리적인 구조 학습의 용이성. 이런 특성들이 현대 AI 기술의 놀라운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질문 세션에서는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글이 정말 그렇게 체계적인 문자인가요? 어떻게 6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한글의 디지털 적용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질문에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건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구글, MS, 텐센트 등 IT 기업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한글 음성 인터페이스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BBC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다음날 전 세계에 방송되었죠. 인터뷰에서 영국 진행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글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미래지향적인 문자 체계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왕이 600년 전에 이런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해외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헨리 밀러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과학저널에 게재된 그의 사과문을 읽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는 무지했고 편견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시스템 중 하나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저의 이전 발언을 철회하며 한글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 교육계 내부 인물이 폭로한 메모가 공개됐어요. 한글이 입력 효율, 언어 경제성 면에서 일본어를 능가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었음 폐기 지시를 받음. 이 메모는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자국 정부가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이노 부유키 교수는 침묵 속에 논문을 철회했죠. 그의 마지막 이메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 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글 연구에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더 큰 단계로 발전했어요.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문맹 퇴치 프로젝트에 시범 운영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직접 케냐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곳 아이들이 한글로 쓰인 간단한 문장을 읽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그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그들은 영어 알파벳보다 한글을 더 빨리 배웠습니다. 발음대로 쓰고 읽을 수 있다는 특성이 학습 속도를 크게 높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주 만에 78%의 비문에 아동이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월을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하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현지 교사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해 주셨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니까요. 유네스코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글을 언급했습니다. 한글은 세계 문해력 향상의 가장 이상적인 문자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문자 시스템이 세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한글 세계화 프로젝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양한 소수민족 언어를 가진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한글 체계를 자국 언어에 응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UN 본부에서 열린 발표회로 이어졌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연단에 섰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목이 마르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진 철학적 시스템이자 디지털 미래를 위한 완벽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선물입니다. 말을 마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컨퍼런스홀을 가득 채웠어요. 유엔 사무총장은 직접 단상에 올라와 저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 국장님의 프로젝트는 유엔의 문해율 향상 목표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V 카메라가 번쩍이고 취재진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노년층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어휴, 우리 세종대왕님이 진짜 앞서가셨구만.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야지. 국뽕이 아니라 이건 역사야.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한글이 촌스럽다고 서양 문물만 좇았는데 우리가 가진 게 이렇게 대단했구먼. 고맙소, 국장님.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국장이 이제는 한글의 세계화에 인생을 바치게 되었으니까요. 한글은 더 이상 제게 그저 일상적으로 쓰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보물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저는 강노식 선생님과 함께 전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선생님,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이런 글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어려운 한자 대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으셨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랑으로 만든 글자가 600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거야. 아이들은 놀라움과 자부심으로 눈을 빛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글의 원리를 알려주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담았다는 것까지.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이 담긴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회사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같은 한국 기업들은 한글 기반 AI 비서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체계성이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음성인식 기술에서 세계 선두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헨리 밀러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객원 교수가 되어 한글 AI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글은 미래의 언어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글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500년이 지나 이렇게 다시 꽃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옷을 입은 철학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 이 문자를 조롱할 수 없게 되었죠. 우리는 늘 조용히 증명해왔습니다. 한글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